자, 오늘 3월 21일, 오늘이 화요일이죠. 화요일 시장 정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은, 저번에 얘기를 해드린 대로 일단 움직임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안에서는 긴축에 대한 얘기들 계속 좀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 부분 일단은 여러분들 기억을 먼저 좀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안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그 미국의 은행발 이슈 아니면 유럽의 크레딧 스위스 이쪽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얘기들, 그런 부분들 계속 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이제 뭐 크게 위기로 닥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통은 지금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이 스위스 프랑을 쓰잖아요. 이 중기축 통화국이기 때문에 이건 유로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다, 뭐 이렇게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유로존에서 크레딧 스위스에 노출되어 있던 채권 금액을 좀 따져보니까 한 수백만 정도, 수백만 유로 정도, 그러니까 몇십억 안 되는 거죠. 이 정도밖에 이제 안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시장은 빠르게 좀 안정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금 보니까 미국인 것 같아요. 미국인 것 같고, 왜 미국이 문제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실리콘밸리 뱅크 은행 요거 문제 생겼죠. 그 다음에 시그니처 은행도 문제 생겼죠. 그리고 실버게이트 은행들 쪽으로 이쪽 조금 좀 확산이 되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조금 보여주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은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확산이 된다는 것은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좋은 건 아닌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나라 은행들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은행들은 뭘 많이 받냐면은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해서, 이게 이제 뭐 갑자기 경기가 굉장히 둔화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출금 사태가 일어난다든지 했을 때 은행의 건전성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계속해서 테스트를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 뭐 미국 안에서 나와 있는 요들 은행들은 그 테스트를 받은 은행들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다가 예금자 보호라든지 하는 부분은 정부가 대부분 이제 막아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이게 뭐가 중요한 거냐 하면 확산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은행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돈을 받아요. 그래서 예금 금리를 주는데, 그 예금 금리를 주기 위해서 어떤 데서는 더 비싼 금리로 대출을 해줘서, 그렇죠, 예대마진을 이용을 해서 수익을 내고 여러분들한테 이자를 주는 회사들도 있고 은행들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돈을 받아서 뭐 어디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그 투자에서 나오는 이익 가지고 돈을 여러분들한테 뭐 예금 금리를 주는 그러한 은행들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은행들이 여러분들한테 예금을 받으면 그 돈을 다 들고 있어서는 절대 이자를 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15%가 됐든 20%가 됐든 10%가 됐든 은행이 이제 지급준비금, 여러분들이 갑자기 돈 달라고 그럴 때 한 10%나 15% 정도는 줄 수 있게끔 지급준비금을 딱 정하고 난 다음에 그 나머지 돈으로 투자를 하든 대출을 해주든 그런 부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은행이 불안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사람들이 전부 다 돈 찾으러 막 다 가버리면, 사실은 버틸 수 있는 은행은, 이게 대출 상품이든 투자 상품이든 버틸 수 있는 은행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이 부분에 조치를 했는 것도 사실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이번에 23일이죠. 23일 우리 시간으로 이제 새벽 3시인가요? 일단은 금리 발표가 있어요. 지금 금리는 여러분들 하나 생각을 하실 게 이거 있잖아요. 시장 안에서 버블이 터지고 난 다음에는 버블에는 항상 뭐는 없다? 뭐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연착륙은 없다, 뭐 이런 얘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경착륙이 됐든 연착륙이 됐든 연착륙을 한다고 부드럽게 착륙하는 게 아니죠. 아무 이상 없이 착륙하는 건 그냥 착륙이죠. 연착륙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제 느낌에는 발통 한두 개 빠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지만은, 사람은 안에서 몇 명 죽을 수도 있고 몇 명 다칠 수도 있지만, 일단은 그래도 착륙을 성공적으로 하는 거, 거기에 일단은 경착륙, 연착륙 뭐 그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연착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경착륙은 그냥 꼬라박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상자가 굉장히 많은 착륙이 일단은 경착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경기가 둔화가 온다, 경착륙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시장이 많았는데, 그거의 징조 자체가 지금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드에서는 제가 생각을 할 때도 금리를 이것 때문에 뭐 갑자기 뭐 금리를 동결한다든지 하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거 한번 보고 가도록 하죠. 저 화면 한번 보면은 지금 이제 보시고 있는 화면은 이번 지금 하루하고 11시간하고 3분 남았습니다. 그렇죠? 현지 시간으로 3월 22일 그 2시에 일단은 발표가 되는 거고,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 3시 정도에 3월 23일 새벽 3시에 발표될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루하고 11시간 3분 남았어요. 근데 지금의 그 미국 금리가 4.75죠. 4.75인데 시장 안에서는 일단은 금리를 동결한다라는 쪽의 의견 자체는 한 20% 정도, 여전히 금리를 인상한다, 25bp 정도 인상을 한다라고 하는 쪽이 여전히 한 80% 정도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금리를 인상을 하면은 당연히 뭐가 움직이겠어요? 2년 만기 채권 수익률, 그 수익률이 바뀌겠죠? 그 그랬을 때의 시장 방향, 시장의 흐름 자체가 어떻게 잡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지금부터는 시장의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좀 커질 가능성을 일단 염두를 하고 봅니다. 자, 미국 시장 한번 보도록 하죠. 미국 시장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드렸던 부분은 요때는 주가가 이렇게 빠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은 돌파가 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뭐 도지라든지 단봉이 뜰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단봉 떴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단봉이 한번 형성이 되어주는 모습이 보였고, 그래서 그 다음 날에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일단 해드렸죠. 여기 안에 갇힐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일단 해드렸어요. 여기 안에만 갇혀 있으면 관계 없습니다. 관계는 없습니다. 내일도 여기 안에만 갇혀 있으면 사실은 관계 없어요. 오늘 약간 양봉이 뜨는 모습입니다만은 갇혀 있죠. 지금의 기준선 자체는 양봉 뜨고 음봉 뜨고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11,562포인트 중요합니다. 11,562포인트. 11,562포인트가 중요하고요. 11,562포인트가 깨지면은 시장은 약간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일단 있으니까 염두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요거는 내일도 뭐 여기 안에서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간망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고, 금리 결정하고 난 다음에 시장이 위로 튈 거냐 아래로 죽을 거냐 요거에 따라서 시장 방향성이 조금 바뀔 가능성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어제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여기 안으로 들어와서 하락 추세가 지속되는 모습이 보이면, 자, 길게 한번 보도록 하죠. 차트를 길게 보면은 여기 안에 지금 박스로 갇혀 있잖아요. 그렇죠?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전에 지수가 미국의 나스닥이 움직였는 게 요때 이렇게 한번 빠져주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계속 박스로 움직였단 말이에요.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박스권 안으로 들어오려는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어서 좋은 거 아니에요. 박스권 하단까지도 밀릴 수 있으니까, 뭐가 깨지면 11,562포인트가 깨지면 박스권 하단까지도 밀릴 수 있으니까 염두하시고 시장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시장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시장 보기 전에 이것도 한번 같이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시장에 악재만 있는 건 아니에요. 갑자기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최근 들어서 중국의 산업 생산이 조금 살아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이 만약에 이제 지금 미국 쪽이 안 되면, 원래 제가 생각을 했던 부분은 올해는 미국은 많이 힘들 것 같고, 그러면 우리 시장도 그냥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중국을 따라가면 좀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중국은 지준율도 계속 인하를 하고 있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해주고 있고, 최근 보면 위엔화도 다시금 좀 강세로 가지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 통화가 일반적으로는 위엔화를 따라간다는 점을 감안을 일단 해보자면, 우리나라 통화가 일반적으로는 위엔화를 조금 따라간다라고 위엔화를 따라간다라는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원화가 지금 여기 갇혀 있거든요. 얘도 뭐 지금 하루에 등락 자체가 크니 작니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여기 지금 갇혀 있죠. 갇혀 있는 부분은 위에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선 근처에서 갇혀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환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미국이 어그러진다라고 하더라도 환이 1293원 밑으로 만약에 내려오는 모습이 보이면 미국하고 무관하게 우리 시장은 또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산업 생산이 살아나고 있고, 우리나라가 중국 쪽에 홍콩까지 포함해서 보자면은 수출 무역 비중 자체가 30% 이상이 되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차차 조금 더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찌되었던 우리 코스닥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이 요즘 계속 늘뛰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또 이전에 또 밀렸던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또 오르고 있고 어느 쪽이 대장주인지도 파악하기 조금 힘든 그러한 시장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지금 중요한 거는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게 되돌림이냐 아니냐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요 노란색 네모 쳐드렸던 요 추세가 안 깨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요 추세가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는 그 하위 추세봉으로 들어와서 보면 좀 더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추세가 두 개가 지금 꺼져 있는데 하나는 요 추세 꺼져 있고요. 다른 하나는 여기서 올라가는 추세가 하나 더 꺼져 있어요. 지금 두 번째로 올라가던 추세 자체는 지금 살짝 이탈을 했죠. 추세는 이탈을 했는데 아직까지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는 않고요. 중요한 부분은 지금 밑에 지금 있는 요 추세선 자체가 이탈을 하느냐 이탈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탈을 하면은 여기가 고점이 되는 거고, 여기가 고점이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한다? 고점 자체가 낮아지는 형태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이전에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그 부분이 이탈이 되는 모습이 보이면 이제는 뭐로 간다? 패턴으로 갈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패턴으로 가든지 아니면 하락으로 가든지 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패턴으로 갈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런 패턴이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하락으로 갈 수도 있고 셋 중에 하나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봐야 되죠. 자, 그러면은 한 가지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제가 요 올라갈 때 시장에서도 공격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요 떨어질 때도 공격적으로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하락으로 가버리면 정신이 없어지니까 만약에 시장이 요번 60분봉 추세가 깨지는 흐름이 보이면 그때부터는 현금 만세를 외치면서 복지부동하는 그러한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부분은 우리 회원분들은 제가 따로 또 시그널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욕심을 내다가 큰일 날 수도 있는 그런 시장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스닥 시장은 살아있는 시장이고 코스피는 지금 죽어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저번에 얘기할 때 요거 돌파를 해야지 기술적 반등이 시작됩니다 라고 얘기는 해드렸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2405포인트 돌파를 해야 2405포인트를 돌파를 해야 추세가 그래도 기술적 반등 어디까지 올라가는 여기까지 올라가는 기술적 반등이 일단은 가능해지는 거고 만약에 요게 여기까지 못 올라가는 요거 돌파 못하고 지금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2378포인트가 깨지면은 요렇게 하락으로 꺾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건 지금 끄면 안 되는데 요 추세는 지금 못 꺼요. 이거 추세선 끄면은 끄면 안 됩니다. 끄면 안 되는데 일단은 지금 생각을 할 때는 2378포인트가 깨지면은 요 추세선이 꺼질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밑에서 위로 올라오고 있는 패턴선 하나 있죠. 까지도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코스피는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박자 맞추셔가지고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나 오늘 시장 안에서 굉장히 강세가 하는 종목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이 종목은 조금 관심 있게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하이브입니다. 하이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SM이라든지 하는 것 때문에 만신창이가 되었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인수 안 한 게 잘했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인수한다라고 얘기가 나고 난 다음에 폭락했고요. 그렇죠? 인수 안 한다라고 얘기가 나고 난 다음에 다시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차트를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이렇게 한번 올랐었고요. 이렇게 올랐었고 이번에 밀렸죠. 밀려서 피보나치 수열을 대충 완벽하게 말고 그냥 대충 한번 잡아보게 되면 가까이 가보도록 하죠. 지금이 상승폭 대비해서 38% 지점 반등이죠. 38% 지점 반등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 왜 수세 전환하면 전고점 돌파도 노려볼 수가 있으니까 수세 돌파 안착 다시 돌파하는지 체크하시고 타이밍 한번 잡아보셔도 나쁠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참고는 일단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도 오늘 좀 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조금 의미가 있었던 종목이 누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이게 동시에 매수하는 종목은 많지는 않은데 스튜디오 드래곤하고 SFA 뭐 좀 반등 중이고 SFA는 조금 의미가 있는데 아직까지 완전히 살아나지는 않았고요. SPG 약간 의미가 있긴 해요.
SPG는 지금은 여기 안에 갇혀 있으면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안에 갇혀 있으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32,950원 돌파하면 한번 슈팅도 가능해 보이니까 참고는 일단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크게 뭐 움직임 자체를 주고 있는 종목들은 지금 시총 상위 종목군들 위주로 보고 있는데 없는 것 같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갇혀 있고 나쁘지 않고. 그러니까 보통 윗꼬리를 달면은 윗꼬리 달고 난 다음에 요 윗꼬리 달았는 캔들 안에서 움직이면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외우셔도 좋고 그런 정도는 외우셔도 좋습니다. 딴 것들도 뭐가 있는지 한 번 더 볼까요? 한 번 더 보도록 하죠. 성강밴드 오늘 조선주 올라가면서 성강밴드 올라가고 있는데 기술적 반등입니다. 기술적 반등이니까 그렇게 일단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DYPNF 오늘 반등 중 그쵸? 요거는 의미가 있죠. 요건 좀 의미가 있어요. 신고가를 내고 있는데 신고가 내는 거 그냥 따라잡기보다는 밀렸을 때 가격권 기준으로 48,500원 분봉상으로 봤을 때 48,500원 위에서 추세 턴하면 의미 좀 있어 보이니까 그렇게 일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제가 앞서서 시황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드릴 때 시황이 지금 약간 좀 애매하죠. 큰 복병이 우리 시간으로는 23일 날 새벽에 있고 그쵸? 있다 보니까 복병이 클 때는 너무 크게 움직이지 않는 게 좋아요. 크게 움직이지 않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시면서 여러분들 모두 대응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일단은 조금 힘듭니다만은 변동성도 크고 아차 잘못하면 소외를 당해서 시장이 힘들거나 종목이 힘든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힘들기 정말 좋은 시장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정신줄 꽉 잡고 여러분들 대응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